사법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말씀드릴게요. 국가수사위원회랑 중수청을 신설하는 걸 전제로 보면 지금 세계 국가주 중에서 연방제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복잡한 수사 체계를 갖춘 나라가 또 있습니까? 혹시 입법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과문해서 아직은 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법안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법관 30명 증원안이요. 대법관 30명 증원할 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정말 이게 사법개혁상 필요하고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야당일 때는 한 번도 얘기 없다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해서 지금 14명 중에 과반 이상을 임명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30명으로 증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있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와서 지금 훈련돼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그대로 이제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되면서 그 대한민국이 예산 줘가면서 키워온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을 완전히 사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력 외에 공소유지만 하게 되는 건데 반면에 중수청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뽑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력이 1급 수사관부터 5급 수사관이에요. 지금 다른 행정공무원들로 따지면 굉장히 고위직들입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그 정도 중수청 수사관을 뽑아야지 이제 검사에 걸맞는 그 경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발상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수청 수사관을 이번 정부에서 다 충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중수청 관련된 게 정말로 필요했다면은 뭐 예를 들어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다 지난 정부에서 다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찬성했을까요? 이게 공수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진 지 한 5년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관련돼서 수사해서 기소한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예 뭐 여기 뭐 계신 민주당 관련자 분들 물론 그 공수처가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능해서 국민의힘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관련 수사를 진행된 것 중에 5년이나 됐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민주당 그때 그 민주당 정부에서 거기를 다 충원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 중수청은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 하나 또 만들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수청 수사관의 충원 문제는 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그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전원 다 공수처로만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현재 검찰청에 계신 우리 검사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것은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근태 의원님 질의 예. 그러면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예. 20대 국회 전반기 때 사법개혁 특위위원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1대 국회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위원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21대 국회 때 했던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 이게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가동했던 건데 2번 회의하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었습니다. 예, 뭐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어떤 후보자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국회에서 법을 실컷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한 후속 체계를 논의하자고 만든 특위를 그냥 회의 2번 하고 끝낸 거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실용주의가 중요하다. 좀 뭐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수사 시스템이 맞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맞는 사법 시스템이 되어야지 우리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특정 정당의 과거 나를 상대로 수사했던 검사 너는 정치 검사야, 그런 낙인으로 사법 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그 완전히 실패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검수완박 이후에 6개월이 초과되도록 수사를 결론이 안 난 사안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4%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거의 10,000건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간다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후속 조치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21대 때 형사사법체계 개선 특별위원회가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의사 일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제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뭐 조정 못한 잘못도 있지만은 예. 다만 이러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향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될 것 다음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특히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마약 사건 수사를 검찰에서 못하도록 했던 시절에 그 단속 건수가 확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약 사범이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단속을 못한 거였습니다. 근데 다시 검수 원복된 이후에 이 사범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기소 수사 분리 이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과 통계하에 해야지 그냥 기소와 수사는 분리하는 게 맞아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 현실에 접근했다가는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는 사법 체계가 된다 하는 점에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